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이제 막도를 지난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지금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남편과 아이, 그리고 시부모님과 함께 시댁에서 살고 있어요. 원래는 결혼 후 바로 분가를 했지만 갑작스러운 이사 문제와 남편 직장의 이동 문제 등 복합적인 이유로 6개월 전부터 시댁살이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엔 반년 정도야 하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 예상 못한 크고 작은 불편함들이 하나둘씩 쌓이더라고요. 이제 남은 기간이 6개월 정도인데 솔직히 하루하루가 길게 느껴지기도 해요.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오르네요. 연애 초기 남편이 제일 신기해하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제가 밥을 적게 먹는 거였어요. 너 왜 이렇게 조금 먹어? 진짜 배불러? 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어보곤 했죠. 그때는 그런 걸 왜 그렇게 유심히 보지? 하고 웃으며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우리 둘의 식습관 차이를 보여주는 첫 신호였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은 엄마, 언니, 저 이렇게 세 모녀가 살았고 아빠는 오래전부터 지방에서 일을 하셔서 거의 주말에만 뵐 수 있었어요. 그래서인지 우리 셋은 자연스럽게 서로의 식습관에 맞춰 살게 되었고 셋 다 공통적으로 입이 짧은 편이에요. 대신 조금씩 자주 먹는 스타일이었죠. 예를 들어 밥 한 공기를 다 못 먹을 때도 있지만 몇 시간 지나면 금방 또 출출해져서 과일이나 빵, 간단한 간식으로 속을 채우는 시기였어요. 저는 특히 남편이랑 외식한 뒤 집에 돌아오면 뭔가 또 먹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어요. 그러면 남편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나는 아직도 배부른데? 하며 아무것도 안 먹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은 하루 세끼 딱 끼니 때만 제대로 챙겨 먹고 그 외에는 군것질도 거의 안 하는 묵직한 식사 스타일이에요. 밥도 한 번에 2공기씩 먹는 게 보통이고 다 먹고 나서 디저트처럼 식빵이나 도넛을 추가로 먹는 경우도 많았어요. 저는 그저 잘 먹는다고만 생각했죠. 그 정도로 먹으면서도 간식 안 먹고 버티는 게 신기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속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아니, 저렇게 많이 먹는데 왜 키는 나랑 비슷하지? 살도 안 찌고 신기하네. 뭐랄까, 잘 먹는 건 좋은데 체격은 다부지긴 해도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저는 키가 좀 큰 편이고 마른 체형이라서 그런지 남편의 체형이 살짝 아쉽게 느껴졌던 건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그게 사랑의 조건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이니까요. 은근히 비교도 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이어오다가 시댁에 들어와서 살게 된 후 저에게 정말 신세계 같았던 게 있었어요. 바로 시댁의 식사량이에요. 특히 시어머님께서 국수를 해주신 날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님이 삶아내신 면의 양이 어마어마했거든요. 평소에도 큰 냄비로 조리를 하시긴 했지만 이날은 특히 눈에 띄더라고요. 게다가 국수를 담아내신 그릇이 그냥 큰 밥공기 수준이 아니에요. 거의 냉면 그릇 크기예요. 깊이도 크고 넓이도 넓어서 거짓말. 조금 보태면 친정에서 저희 세 모녀가 하루 저녁으로 나눠 먹어도 충분한 양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시어머님이 혼자 드시더라고요. 시아버님도 비슷한 양을 드셨고요. 저는 일단 그 양에 압도되어서 조심스럽게 면을 국그릇에 14 정도만 덜어 먹었습니다. 저한텐 딱 적당했거든요. 그런데 식사 도중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께서 번갈아가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먹고 되겠냐? 애 낳고 몸도 못 추스렸을 텐데 더 먹어야지. 저렇게 조금 먹어서 기운이 나겠나? 그것도 다 못 먹고 남길 거면서 뭘 그렇게 덜었노?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식사 중간중간 계속 저한테 뭐라 하시는데 억지로 더 퍼다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기자니 더 눈치 보이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웃으며 말씀드렸어요. 제가 원래면 종류를 많이 못 먹어요. 금방 배가 불러서요. 시어머님은 요즘 젊은 사람들 입이 짧아서 문제라니까 하시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고 시아버님은 그래도 애 엄마인데 좀 먹어야지 하셨어요. 아무리 식사 하나였지만 그 짧은 시간에 저는 이미 제 존재가 작아지는 기분을 느꼈어요. 먹는 것 하나로도 이렇게 다른 세상이 있을 수 있구나 싶었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식사 때마다 오늘은 뭘 얼마나 먹어야 눈치 안 보일까를 먼저 생각하게 되었어요. 솔직히 그게 제일 힘들어요. 배보다 마음이 먼저 불러서 밥상 앞에 앉는 게 긴장되는 날도 생기더라고요. 아버님, 어머님 두 분은 제가 밥상에 앉아 조그맣게 덜어놓은 밥이나 반찬을 드실 때마다 서로 쳐다보며 웃으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치 귀엽다는 듯 신기하다는 듯한 웃음인데 그 웃음이 항상 따뜻하게만 느껴지는 건 아니었어요. 처음엔 아이고 저렇게 먹어서 어디 기운이 나겠나 하시며 눈웃음을 지으셨고 한두 번은 내가 참 밥을 적게 먹긴 하지 하며 스스로도 웃어넘겼지만 그것이 반복되다 보니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반대로 저는 시부모님이 드시는 양에 놀랄 때가 많았어요. 특히 아버님은 밥 2공기는 기본이고 찌개에 고기 반찬까지 푸짐하게 드신 후에 과일이나 후식까지 꼭 챙겨 드시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물론 연세가 있으시더라도 건강하신 편이시고 식욕도 좋으셔서 보기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워낙 입이 짧고 식사량이 적다 보니 그 차이가 더 두드러졌던 것 같아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죠. 나는 시부모님께 소식이 좋다고 강요한 적도 없는데 왜 시부모님은 나 적게 먹는다고 매번 뭔가를 말씀하실까? 물론 잘 먹는 게 건강에 좋다는 말씀이시겠지 하며 애써 넘기려 했지만 반복되면 사람이 지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문득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먹을 걸 아예 안 주시거나 무관심하신 것보다는 이렇게라도 챙겨주시고 권해주시는 게 정이지. 관심이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하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바꿔먹고 나니 어느 순간부터 조금은 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항상 편한 마음이었던 건 아닙니다. 시부모님은 집에 있는 과일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식사 후에도 감 있는데 왜 안 먹냐? 바나나도 가져다 먹어라. 사과도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어 하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챙겨주시는구나 싶어서.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번 식사 후에 그런 말씀이 반복되면 사람이 피곤해지죠. 마음 한편에선 짜증도 슬그머니 올라왔어요. 아, 그냥 좀 내버려 두시면 안 되나. 무엇보다 속상했던 건 어머님이 아버님께 짜증 섞인 목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쟤들은 참 안 먹네. 애도 낳았는데 입이 저렇게 짧아서 어디 살겠어. 처음 들었을 땐 그냥 푸념이시겠지 하고 넘겼지만 몇 번이나 듣다 보니 그 말이 제 마음속에 상처처럼 남더라고요. 저는 제 방식대로 열심히 밥 차리고 아이 키우고 있는데 자꾸 안 먹는다는 이유로 눈총받는 기분이랄까요. 그럴 때면 괜히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올라왔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앞에서 딱히 많이 먹지도 않거든요. 그냥 평범하게 드시고 가끔은 바쁘다고 대충 먹고 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남편에게 너는 왜 밥을 이렇게 적게 먹냐고 하신 적 없어요. 오히려 바쁘면 됐다 하고 웃어 넘기시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왜 나한테만 이렇게 예민하실까? 내가 뭐 그렇게 잘못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은 밥 조금 먹는다고 뭐라 하신 적 없지? 근데 나는 밥 조금 먹으면 꼭 말씀하시고 과일까지 먹으라고 하시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남편은 에이, 우리 부모님 그냥 챙겨주시는 거지. 그렇게 깊은 뜻은 아니야 하며 넘기려 했지만 그게 다가 아니란 걸 그는 몰라요. 매일매일 밥상 앞에서 조심스럽게 그릇에 밥 덜고 속으로 오늘은 잔소리 안 들을 만큼 먹을 수 있을까? 또 고민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감정이니까요. 저도 알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미워서가 아니라 다만 서로 다른 식문화와 표현 방식 때문에 생기는 오해라는 걸요.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서는 제가 너무 소식하니까 걱정돼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하지만 저도 저 나름대로의 리듬과 방식이 있고 자꾸 지적받는 듯한 상황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시부모님의 말씀을 좀 더 유연하게 받아들이려 노력하고 있어요. 바나나 드세요 하면 네, 조금 있다 간식으로 먹을게요 하고 미소로 넘기고 밥은 조금 더 퍼서 남기더라도 눈치 안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도 요즘은 예전만큼 잔소리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직 완전히 편해진 건 아니지만 우리 서로가 조금씩 맞춰가는 중이라고 믿고 싶어요. 한 번은 설 명절이 지나고 며칠 뒤 부엌 한쪽에 떡이 남아있는 걸 보게 되었어요. 비닐에 곱게 쌓여 놓여 있었는데 모양도 가지런하고 색도 곱더라고요. 마침 아이 낮잠 시간이라 조용한 틈에 하나 꺼내 먹어 보았어요. 예상보다 훨씬 쫀득하고 고소한 게 명절 음식 중에서도 제 입맛에 딱 맞았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어머님께 말했어요. 어머님, 이 떡 맛있네요. 웃으며 건넨 말이었고 그 말에 어머님도 기분이 좋으셨는지 그거 맛있는 떡이야. 나중에 쪄서 먹어 하시더라고요. 저는 네, 나중에 찌면 더 맛있겠네요. 그렇게 먹을게요 하고 대답했죠. 사실 그날은 이미 식사를 마친 직후라 당장 먹고 싶은 기분은 아니었고 나중에 여유 있을 때 다시 먹으려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저녁 어머님이 저에게 조용히 물으셨어요. 떡 쪄서 먹었어? 저는 솔직하게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내일쯤 먹으려고요. 라고 답했죠. 그러자 어머님은 갑자기 쿡 찌르듯 말씀하셨어요. 지금 찌자. 먹어.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그 순간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은 한 개 드시고 난 더는 안 먹어도 되겠다 하시고는 일어나셨고 어머님은 정작 본인은 아예 드시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다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로 보아하니 어머님은 떡을 찌는 수고를 했으니 그걸 남기면 자신이 민망하다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요.
저는 당황해서 남편을 불렀어요. 여보, 나와서 떡 좀 같이 먹어줘. 근데 남편은 소파에 누운 채로 나 떡 안 땡겨 하며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어머님께는 이따 남편이랑 같이 먹을게요 하고 말씀드렸지만 제 속은 이미 꽉 막힌 듯 답답했어요. 이게 진심으로 챙겨주시는 건지 아니면 남은 음식 처리라는 부담을 돌려놓은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그날따라 그 떡이 입으로 잘 넘어가지도 않았고 어머님 눈치 보면서 억지로 먹는 내내 위까지 더부룩했어요.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이건 정이 아니라 의무처럼 느껴진다는 감정을 느꼈어요. 게다가 이런 분위기는 시누이에게도 전이되기 시작했어요. 시누이는 평소엔 별 말을 안 하던 사람이었어요. 오히려 언니처럼 다정하게 대해주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에게 매번 입이 왜 이렇게 짧으냐, 좀 먹어라, 쟤는 저래서 어디 힘을 쓰겠냐는 말을 반복하시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시누이도 그런 말투를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시누이네가 놀러왔을 때 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일이 터졌어요. 전 평소처럼 밥 반 공기 정도만 덜어 먹었는데 시누이가 어휴 또 그렇게만 먹어? 보기만 해도 배 고프겠다 하고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말끝엔 웃음이 섞였지만 듣는 입장에선 참 불편했어요. 내가 먹는 양에 대해 남의 집 식구들이 하나같이 평가하는 기분이랄까요? 저는 억지로 미소 지으며 저는 원래 적게 먹어요. 금방 또 출출해져서 간식으로 보충하니까 괜찮아요 하고 넘겼지만 그 자리는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시누이도 꽤 잘 먹는 편이에요. 식사량으로 따지면 남편이나 시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양을 드시더라고요. 밥 두 공기에 고기 반찬은 기본이고 반찬 리필은 자연스럽고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식사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과일, 케이크, 커피, 심지어 아이스크림까지 줄줄이 드세요. 그걸 보며 속으로는 내가 입이 짧긴 하지만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드시는 분에게 그런 말 들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부모님과 남편은 그래도 끼니 외에는 거의 안 드시는 편이라 체중 관리가 되는 건지 겉보기엔 비교적 슬림한 편이에요. 물론 운동도 가끔 하시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다르게 보여요. 솔직히 말하자면 통통을 넘어 뚱뚱에 가까운 체형이에요. 그런 분이 저에게 너무 적게 먹는다며 말할 때면 그 말이 진심으로 걱정해서 하는 말로 들리긴 어렵죠. 그냥 어른들이 하시는 말을 따라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똑같은 프레임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아요. 물론 누구도 아기를 가진 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시어머니도 시누이도 심지어 남편도요. 하지만 반복되는 상황과 미묘한 말투, 눈빛, 시선은 의도와 별개로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매 끼니가 하나의 시험처럼 느껴지고 내 식성이 마치 고쳐야 할 문제점처럼 다뤄질 때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피로감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음속으로 선을 긋고 있어요. 먹고 싶은 만큼 먹자. 남이 뭐라 해도 내 몸에 맞는 방식대로 가자.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그 사람의 기준이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 집에서 나가 우리만의 공간을 갖게 되면 그때는 떡 하나도 과일 한 조각도 오롯이 내가 원할 때 편하게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조용히 나를 다독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이 매 끼니마다 좀 더 먹어라, 그게 다냐, 힘 안 나겠다 하시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미 내겐 부담이었어요. 처음엔 그저 어르신들 특유의 정, 관심이라 생각하려 했었죠. 계속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다 보니 어느 정도는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반복이 일상이 되고 나면 사람은 지치게 돼요. 내 식사량 하나로 매일 평가받는 듯한 기분, 내가 먹는 양에 다른 사람들이 유난히 민감한 이 집안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시누이네 가족이 집에 왔고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는 자리였어요. 평소처럼 저는 제 입맛대로 제 위장 크기대로 반 공기 정도만 덜어 먹었죠. 물론 그날도 여전히 어머님은 그렇게 먹어서 되겠냐는 말을 하셨고 저는 익숙한 듯 웃으며 넘기려 했어요. 그런데 옆에 앉아있던 시누이가 그 말을 그대로 이어받아 저를 향해 말을 던졌습니다. 언니는 진짜 쥐 똥만큼 먹네. 그니까 그렇게 마른 거 아니야? 솔직히 언니 닮아서 조카 우리 아들도 밥을 안 먹는 것 같아. 어릴 때 제대로 안 먹이면 나중에 키 안 크는 거 몰라? 그 순간 머리가 띵 울리더라고요. 한마디로 제 식습관은 물론이고 아이의 성장까지 끌어다 제 탓을 하는 말투. 순간 가슴이 탁 막히면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아이 문제로 지적받는 건 정말 예민하고 민감한 일이잖아요. 게다가 그 말이 정말로 걱정해서 한 말이라기보단 시부모님의 언행을 고스란히 베낀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뭐가 뛰니까 뭐가 뛴다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날 향해 왜 이리 안 먹냐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이제 시누이까지 나서서 먹으라고 마르다고 애까지 끌어다 얘기하니 이건 그냥 무례한 거 아닌가 싶었어요. 마치 이 집안에서
적게 먹는 여자는 문제 있는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았어요. 정말 우스운 건요. 제가 시댁 식구들 중에서 남편 다음으로 키가 크다는 사실이에요. 키를 정확히 재본 적은 없지만 가끔 남편과 마주 서 있을 때면 시선이 비슷하거나 제가 살짝 위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남편이 키를 약간 부풀려 말한 거라면 저는 사실 이 집안에서 실제 키가 제일 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반면 시누이는 저보다 10cm는 작고 전체적으로 체형도 통통을 넘어 뚱뚱에 가까운 편이에요. 고모부도 저랑 키가 비슷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시누이가 제게 마르다. 애도 그럴 거다. 나중에 키 작으면 어떡하냐. 이런 말을 툭툭 던지는 걸 보면 솔직히 그 말의 무게나 정당함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남이 들으면 불편할 수도 있는 말을 자긴 가족이라는 이유로 거리낌 없이 내뱉는 거죠. 정작 저는 식사량이 적을 뿐이지 하루에 여러 번 간식도 챙기고 영양소 신경 써서 챙겨 먹는 편이에요. 아이 역시 체중, 키 모두 또래 평균 이상이고요. 소아과에서 오히려 골고루 잘 먹이고 계시네요. 라는 말도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모르는 채 마른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라는 단편적인 시선으로 나를 평가하니 정말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죠. 이 모든 말들이 진심 어린 걱정으로 들리기보다는 그저 습관처럼 반복되는 너는 틀렸다는 식의 가족 내 몰아가기처럼 느껴졌어요. 웃으면서도 뼈가 있는 말, 정이라는 포장 속에 깃든 견제, 비교, 은근한 지적. 그게 얼마나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지 이런 말들을 던지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이젠 정말 생각하게 돼요. 내가 분가하게 되면 이 식탁에서도 이 먹어라는 말에서도 해방되겠구나.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먹고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공간. 그날이 너무나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그날은 정말 기분이 꿀꿀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아이가 보챘고 잠도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날에 하필 시누이가 또 들이닥친 겁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는지 헬멧을 벗으며 들뜬 표정으로 언니 하고 등장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더 업된 상태였는데 그 들뜬 기운이 곧 저에게 먹어라 하는 잔소리 폭격으로 쏟아질 줄은 몰랐죠. 식탁에 앉아서 밥을 덜고 있는데 시누이가 흘끔 제 그릇을 보더니 기다렸다는 듯 한마디 하더군요. 언니는 또 그 쥐똥만큼만 퍼먹네. 그러니까 그렇게 마르지. 언니 닮아서 조카도 밥 잘 안 먹는 거 아니야? 어릴 때 잘 안 먹이면 나중에 키 안 크면 어쩔 거야? 그 말에 정말 순간 욱하고 속에서 불이 확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입맛이 뭐 대역죄라도 되는 양말하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도대체 왜 거기에 제 아이까지 끌어들이냐는 겁니다. 속으로 오늘은 그냥 넘어가면 내가 호구다 싶었어요. 그래서 한숨을 살짝 쉬고는 조곤조곤 말했죠. 나는 이렇게 소식하니까 속도 편하고 식곤증도 안 오고 하루가 훨씬 가볍고 좋아. 딱히 불편할 게 없거든. 그러자 시누이가 어처구니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유 언니, 그건 노인네들 얘기지. 젊은 사람이 뭐 그리 약하게 살아. 힘도 못 쓸 텐데 뭘 그렇게 적게 먹어. 아니 이건 뭐 소화도 내 마음대로 못 시키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단단하게 받아쳤죠. 장수하는 사람들 소식하는 거 맨날 TV에도 나오잖아. 먹을 거 남아도는 요즘 세상에 못 먹어서 키 안 크는 아이가 어디 있니? 잘못된 상식이야. 그랬더니 시누이가 자기 아이는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는지 한참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는 아기 때부터 무조건 많이 먹이려고 노력했어. 그래야 애가 크고 튼튼해지지. 자라는 애는 특히 많이 먹어야지. 처음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려 했는데 시누이의 열변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더구나 말 속에 깔려있는 건 언니는 아이를 제대로 못 키운다는 무언의 비난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을 끊었습니다. 근데 아가씨, 제가 의도적으로 정색하고 부르자 시누이가 멈칫하더라고요. 소식하는 내가 왜 시댁에서 제일 키가 클까요? 남편 다음으로 큰 게 저고 어쩌면 남편이 키 속인 거면 제가 제일 클지도 몰라요. 대식이랑 키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시누이 얼굴이 순간 얼어붙더라고요. 눈이 동그래지고 입이 살짝 벌어졌는데 딱히 반박할 말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어서 말했어요. 아이 키는 유전이 결정적인 거고 저도 클 때는 오빠만큼 먹었어요. 그리고 적게 먹던 애들도 성장기 되면 알아서 먹어요. 그게 자연이에요. 그제서야 시누이는 마치 말문이 막힌 듯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왕 분위기 이렇게 된 김에 시원하게 마무리를 지었죠. 나는 많이 먹으면 하루 종일 부대끼고 속이 안 좋아요. 소화도 안 되고 식곤증도 심하고.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조금씩 자주 먹는 거예요. 의사도 그게 건강하다고 했고 장수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먹잖아요. 아가씨도 먹는 양 좀 줄여봐요. 살 빠지면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져요. 몸도 가볍고 짜증도 줄고. 이 말을 하고 나니 제 속은 시원한데 시누이 표정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입술을 꾹 다물고 거의 울듯한 얼굴로 멍하니 절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물만 한 모금 마시더라고요. 그 순간 살짝 웃음이 나오려는 걸 간신히 참았죠. 물론 그날 이후 신우이가 크게 빈정댄다거나 뭐라 하진 않았어요. 대신 미묘하게 조용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전에처럼 저를 향해 그거밖에 안 먹냐는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아직도 마음에 앙금이 남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누가 누굴 가르치려 드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정리가 된 것 같아 내심 후련했어요. 그날의 클라이맥스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신우이는 제가 날카롭게 반박하고 나자 그 순간 말문이 막혔는지 잠시 입을 꾹 다문 채 어버버 하더라고요. 마치 머릿속에서 수십 가지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정작 입 밖으로 꺼낼 말은 마땅히 없었던 것처럼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하던 신우이가 잠시 후 기어코 한마디를 찾아냈습니다. 아니, 자기 부모님이 언니한테 맨날 먹어라 먹어라 해도 언니는 아무 말도 안 하면서 왜 나한테는 그렇게 말해? 그 말에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을 정도로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지금 그 말을 방어라고 꺼낸 건가 싶을 정도로 황당했죠. 속으로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싶었고 동시에 뭔가 굉장히 비겁한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침착하게 웃으며 차분하게 얘기했죠. 아가씨, 어머님이랑 아버님은요? 맛있는 거 있으면 며느리랑 같이 나눠 먹고 싶으셔서 권유하시는 거예요. 정이죠, 정. 저도 그 정도는 이해해요. 그렇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자마자 어머님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웃으시며 그렇지 그렇지 하셨고 아버님도 그럼 우리 며느리도 같이 먹어야지 하며 맞장구를 치셨어요. 그 흐름을 탁 잡은 저는 그대로 이어갔죠. 근데 아가씨는 나랑 뭘 나눠 먹고 싶어서 그래요? 그냥 이유도 없이 기분 따라 오토바이 타고 신났다고 해서 나한테 먹어라 먹어라 강요한 거잖아요. 어머님, 아버님이랑 비교하면 안 되죠. 그 순간 신우이 얼굴이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굳더라고요. 진짜 그때 카메라 켜서 동영상 찍어놨어야 했어요. 고개가 삐딱하게 꺾인 채로 입술은 꾹 닫혀있고 눈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허공을 떠다니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요. 당황한 얼굴, 억울한 기색, 그리고 무너진 자존심이 그대로 얼굴에 다 적혀있었죠. 사실 신우이는 저를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불편해하는 눈치였어요. 제가 무슨 특별히 밉게 군 것도 없는데 어딘가 모르게 늘 거리감 있는 태도였죠. 처음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 나름대로 조심하고 배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느껴졌어요. 아, 이 사람은 그냥 나라는 사람이 마음에 안 드는 거구나. 사람이 사람을 싫어하는데 꼭 이유가 필요한가요? 어떤 사람은 이유가 있어도 싫고 어떤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도 좋잖아요. 신우이도 그저 저라는 사람이 스타일이 말투가 생긴 게 분위기가 뭔가 하나라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겠죠. 애초부터 그랬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괜찮게 보고 남편이 저한테 잘하니 괜히 더 신경 쓰였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날 이후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시부모님도 저에게 더 이상 이거 먹어라, 저거도 먹어라 하시는 일이 거의 없어졌어요. 어머님도 뜸하게 말씀하시고 아버님은 한두 마디 하시다 말고요. 아마도 그날의 상황을 보시고 더 이상 그게 정으로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걸 눈치채신 거겠죠. 아니면 그냥 귀찮은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하셨을지도요. 저는 너무 편해졌어요. 마음이요. 이제는 밥상 앞에 앉을 때마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오늘은 얼마나 먹어야 덜 말 듣나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냥 내 몸이 원하는 만큼 내 입맛대로 먹고 그게 누구의 간섭도 없이 허용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동안 분가할 때까지만 조금만 참자 하면서 지내왔는데 이제는 이 편안함 속에서 분가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불편한 것들이 사라지고 나니 마음이 참 가볍더라고요. 가끔은 괜히 그날 신우이 표정이 떠올라 혼자 피식 웃기도 하고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그때의 통쾌함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읽어주신 여러분들도 저처럼 살짝 웃고 가시라고, 그리고 속 시원함 한 스푼 담아 가시라고 이 사연 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